그리고 송법이 생각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The root cause, which I have just described, is only a hardware issue, and the root cause is hardware. This has nothing to do with software. 네, 보신 것처럼 30여 대 차량들이 잇따라 화재 사고가 나고서야 BMW 코리아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토부도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이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현재 단체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 BMW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 소유주들은 단체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태가 더 확산될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오른쪽으로, 저희 왼쪽이네요.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저희 오른쪽으로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BMW 코리아 회장이 고개를 숙였고 또 국토부도 사태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어떤 공분, 안전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 어떤 불안감을 높이는데 예. 그에 대한 대처는 미적미적하기 때문에 공분이 점점 끌어넘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마디로 BMW는 혹시나 이와 같은 것을 알고도 방치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는 것 이외에는 나는 더 이상 모른다 하는 예. 나 몰라라 하는 대처, 더불어서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들어서 매일 한 대씩 불이 나서야 이제 부랴부랴 하는 한마디로 뒷북치는 그런 행정, 예. 한마디로 제조업체의 나 몰라라 하는 대응과 국토부와 환경부 관련 부서의 뒷북 행정 이런 부분이 상승하면서 최근에 이글 타오르는 이 온도만큼 국민의 공분이 타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제 BMW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사실 그동안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속 시원히 풀리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사고 원인을 두고서 BMW가 기존에 해명으로 내놓았던 EGR 부품 문제 그대로 어제도 똑같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짚고 넘어갈 게 우리가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할게요. 이게 집더미가 쌓여 있고 누군가 담뱃재를 던졌겠죠. 근데 그게 이제 자갈밭이면 불이 안 붙었겠고 집더미면 붙었겠죠. 그렇게 화염원이 있어야 되고 처음에 인화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불이 난 후에 차가 전소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료가 공급이 되고 이런 삼박자가 이상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EGR 결함만으로 가지고는 모든 해명이 예. 이게 클리어하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앞뒤가 명백하다라고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 EGR로 고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100% 완전한 것인가 의구심을 품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리콜 서비스를 받은 차량이 또 2대 정도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예. 얘기죠.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결론은 정보에 대해서 뭐 어떤 회사의 영업 노하우다, 기술적인 노하우다 해서 정부에다가 제공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한정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으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이 정도로 규정이 그동안 미비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성토하는 것이고 BMW 입장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뭐 2년여 전부터 이런 화재 발생 시에 결함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본인들이 어떤 수익만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국토부가 BMW 측에 이제 여러 가지 추가 자료를 요구를 한 네. 상태인데 원인 분석을 좀 다각도로 할 필요가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하드웨어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요. 제 측근 중에서도 일단은 이걸 이제 리콜 서비스를 받은 차량 중에는 현재 누수가 되는지 냉각기를 점검을 하고요. 누수가 되지 않는다고 표시를 한 이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향후 화재 염려가 없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는 새 차를 교환해 준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EGR 밸브나 쿨러가 고장이 있거나 이상이 있는 차량들은 오늘 그 점검받은 날짜까지 무조건 누수가 발생했냐 이 얘기죠. 그 이후로는 누수가 발생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어떤 운영체계나 소프트웨어 또는 EGR의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에 타치라거나 모디파이를 하지 않고는 해결이 될 수 없다. 이것들이 논리적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어떤 문제 제기나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마 안전진단을 받았던 차들이 지난 주말에 아까 잠깐 두 건 말씀하셨는데
또 화재가 발생한 거가 더 이렇게 불을 끼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한 10만 건에 대해서 자발적 리콜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BMW 자료를 보면은 전체 이제 지금 리콜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10% 정도는 예. 화재의 위험이 있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목포에서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가 바로 화재가 났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BMW에서 내는 해명이란 것이 제대로 사람이 점검을 제대로 워낙 네. 차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에러가 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과연 그것이 본인들이 BMW의 그 어떤 해명대로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인 건지 예. 아니면은 부품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체한 부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아직까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BMW 소유자를 비롯해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 BMW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좀 차 빼달라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네. 만큼 그만큼 이 BMW의 이 안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단순히 그것이 정말 화재가 나자마자 이것이 휴먼 에러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어떤 명확한 어떤 해명 또 원인 조사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님이 자동차 전문가시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인명피해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32건이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뭔가 전조 증상이 있는데 저희가 화면상으로 그 기사가 나온 걸 보면은 본네트에서 이제 하얀 연기가 나오는 차들이 몇 건 있었죠.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전조 증상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전조전상 같은 게 일단은 앞에서 연기가 나고 아니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어딘가 이제 에너지, 연료에 손실이 있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시원시원하게 나가지 않으면서 속도가 죽는다. 그걸 느끼면 사람들이 더 밟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더 많은 연료 공급이 되는데 그게 어디서 누유가 발생하면서 화재로 이어지고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상황에서 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갓길에 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조전상을 느꼈다고 할 때 이미 화재는 시작된 거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예전에 뭐 예. 세타2 엔진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진동이 좀 심해질 경우에 빨리 갓길에 세우면 엔진의 파손을 막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조 증상이 발생했다. 화재는 이미 일어난 것이고요. 최근에 뭐 터널 내의 화재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간신히 터널 밖으로 밀어낸 어떤 그 운전자의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다른 케이스지만 이미 연기가 나는 차량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본네트를 연다는 경우에는 실제 갑자기 뜨거운 열기 때문에 아,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실제 이런 화재의 위험성, 전조 증상이 나고 연기가 날 때는요, 본네트 위에 어느 정도 손을 얹어보고 정말 뜨거워서 손을 못 댈 정도라면 빨리 신고하고 피신하는 게 맞는 방법이고요. 어설프게 이 화염을 그러게요. 제압하려는 경우가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본네트에서 흰 연기가 나고 그러면은 무조건 차에서 내려서 좀 떨어져서 연락을 해서 그렇지요. 예, 예. 빨리 차를 뭐 견인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수가 그게 안전한 예, 거군요. 예, 맞습니다. 화재 사고가 올해 들어서 좀 집중이 되긴 했지만 사실 예. 2015년부터 꾸준히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당시에 이 BMW와 국토부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은폐를 한 거 아니냐, 축소한 예, 거 아니냐 이런 예, 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뭐 2년 전, 3년 전부터 화재의 발생은 보고가 됐고요.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가 됐고 그 당시에 EGR이나 쿨러나 이쪽에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제 보통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부품을 만들 때 부품 자체의 결함률이 1.5%가 넘어가면 신고를 합니다. 리콜 신고를 하고요. 예. 보통 결함률이 0.5에서 0.7% 정도면 신고를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커 편을 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불량률이라는 것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드물게 발생하는 화재 사건에 대해서 심각성을 몰랐었고 그 부분이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여러 나라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예. 이번에 발표에도 보면은 이런 불량률이 화재 위험성이 약 0.1%의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중에 뭐 1%만 불이 난다. 결국 10만 대 차량 중에 그 로직대로 하면 한 대 조금 넘게 1.06대만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났어야 되는데 예. 뭐 한 달 동안에 뭐 열 몇 대가 타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30대가 넘어갔고 그래서 어떤 통계나 집계를 통해서 위험성을 미리 예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세우는 이런 리스판스가 상당히 좀 늦었지 않나.
결국 성의 문제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BMW에 대해서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 대한 질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적을 했죠. 국토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이 부분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부터 16년까지만 해도 한 20여 건의 화재가 이미 발생했던 것이고 그래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전소돼서 원인을 찾기 어렵다. 도대체 그 원인이 뭔지를 어렵다. 그리고 건수가 몇 건이 남는 것에 대해서도 중복돼서 몇 건인지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사태 파악조차 못했다라는 비난을 굉장히 받아왔습니다. 더불어서 그 국토부뿐만 아니고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이 배기가스 리콜 위험에 대해서 지난 벌써 4월 같은 경우에 리콜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알려야 되는데 안전은 국토부 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른바 부처 이기주의로 내 할 일은 내 할 일만 한다라는 그 가운데서 결국 가운데서 녹아나는 것은 국민이요 소비자였던 그런 부분인데 이낙연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8월 달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건씩 지금 520D에 대해서 화재가 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했었는데 이제서야 최근에 이제 뭐 목포 서비스센터에 대해서 직원을 국토부에서 보내는 등 이제 늑장 대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한국 업체, 한국 현대나 뭐 기아 이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느냐. 결국 외국 업체, 권 있는 업체에 대해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만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미적미적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대주의적 발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지탄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긴급 안전 진단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것이 화재 수리비를 소비자한테 청구했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누가 봐도 자명한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도 부품을 무상 교체해 주거나 이런 것들은 독일 본사의 어떤 오다가 떨어지고 그게 BMW 코리아를 통해서 딜러들한테 이게 전달이 될 때만 효율성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리콜 대상 차량이 어느 차종이다라고 한정을 짓고요. 그 위에 며칠 있다가 리콜 대상 차량이 추가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동일한 원인으로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카닉이나 정비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같은 문제라는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상 대상 차량이 아니라고 하면 비용을 청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운전자에게 직접 동일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라고 해서 이분이 시간을 들이고 본인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증명을 한 다음에 230만 원 되는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요. 이것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대주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의 교환이 아니고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상명하복식의 어떤 명령체계나 이런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BMW와 정부의 안이한 대처 때문에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소비자들인데요. 변호사님, 지금 뭐 차주들 소송도 잇따르고 있고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 피해 규모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으로 한다고 하면은 차량 자체에 대해서 정말 최근에는 어땠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운행을 자제를 해라. 요즘 같은 경우에 가장 차량을 많이 이용할 그럴 시기이기 때문에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체에 대한 어떤 피해뿐만 아니고 차량 가치에 대한 손해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나중에 최종적으로야 그와 같은 손해가 법원에서 산정되겠습니다만 물적인 또 심리적 피해를 무지무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리콜 대상이 한 10만 6천 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그중에 한 3대 중에 1대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3만 3,900대 정도까지 지금 점검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BMW 같은 경우에는 BMW 코리아뿐만 아니고 각종 여러 딜러들에 있는 전국 공식 이 수리 업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차들이 일괄적으로 지금 가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합니다만 여전히 대기하는 숫자가 많고 또 대기하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 한 대에 투자할 수 있는 수리하는 데 점검하는 데 시간이 적다 보니까 결국 좀 전에 얘기했던 수리는 했지만 결국 금방 또 불이 나게 하는 이와 같은 악순환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원인은 밝혀졌다고 한다라고 분명히 BMW는 얘기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이 마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와 같은 것은 소송을 통해로 가서 배상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소송하겠다는 사람들이 일단 오늘도 4명인가 소송을 시작했다고 그러고 다음 주에 한 30명하고 등등등 해서 쭉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굉장히 좀 확산될 여지가 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은 이른바 디젤 게이트, 지난번에 폭스바겐 2016 아우디와 년도에 관련해서도 폭스바겐 때죠. 그때도 예. 소비자들이 같이 모여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것이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소송 외적으로도 예컨대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의 어떤 쿠폰을 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BMW 대표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BMW 본사에서도 책임지고 있는 이 기술 관련되는 부사장까지 와서 뭔가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화재를 방지를 하기 위한 부품 교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소송에 대해서도 어떤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와 같은 규모에 대해서는 결국 한국 법 체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제공되는 어떤 인센티브 내지는 배상보다는 현저히 낮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 불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국소비자협회에서도 공동소송을 진행 중인데 교수님께서 여기 소송 지원 단장이시라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예. 피해자는 아니시고 그렇죠. 예, 예. 소송에 나서게 된 배경이 어떻게? 실제 예. 소비자협회나 이런 어떤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중재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 이런 불만이 있을 때 법률적인, 기술적인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기술적인 서포트를 하고 저희가 30여 명이 있는 전문 집단에서 기술적인 부분, 분석, 향후 보상, 변호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담을 통해서 할 때 양측이 나와줘야 상담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폭스바겐 사태 때도 이것을 추라이를 했었는데 많은 피해 보상자들은 피해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왔습니다만 회사 측에서 전혀 대응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재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강제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결국은 지금 리콜 계획서나 원인을 분석한 거를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100% 납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뭔가 문제가 또 터질 수도 있고 아직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느끼기에 완전하게 솔루션이 됐다고 판단을 할 때 그때쯤 되면 이제 그에 따른 피해 보상액이나 어떤 사후 조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고 그에 맞게 어떤 변호 그다음에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소송을 이끌고자 합니다. 지금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신가요? 실제는 이제 처음에는 동호회에서 예. BMW 동호회 100여 명이 본인들이 너무 불안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차 가격 하락분이 있죠. 주변에서 사람 취급 안 하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고 싶은데 자기네가 아까 기술적, 법률적 자문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의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자문을 해주는데 또 너무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오픈을 해서 13일부터 우리가 신청을 받은 다음 일괄 처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예, 소비자들 얘기는 이제 직접 듣고 계신 건데 주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또 어떤 피해 보상을 원하는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리콜 문제나 자동차 결함이 있을 때 소비자가 제작 결함을 직접 증명해야 되거든요. 결국 차를 잘못 만들지 않았다는 걸 메이커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소비자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자들이 여러 명이 들러붙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원인 분석, 그다음에 현재 발표한 리콜 조치가 과연 합당한 것이고 리콜 조치 이후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를 판단할 근거나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기네가 중고차 가격이 하락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도 구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소비자협회에다가 전화해서 나 그 BMW 차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전화하고 팩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 그 검사증하고요, 자동차 네네. 등록증하고 연락처를 보내면 리콜 대상이다 이런 거 저희가 판별해서 하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좀 접속이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직접 전화를 드리고 그 어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차량이 해당 차량인지를 직접 점검을 해서 연락을 하고 그룹별로 묻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앞서 저희 기자 출연을 통해서도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된다. 또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리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리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나 국토부에 의해서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 리콜을 명령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의 어떤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조 메이커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이제 자발적 리콜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리콜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리콜을 자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브랜드의 자동차 메이커의 신뢰도를 신뢰를 높이는 높이는 다라고 방법이죠. 하지만 그와 같은 문화와 달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리콜을 하면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네. 인식이 있다 보니까 리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가 강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손해배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드렸듯이 이 자동차가 이런 것은 결함 내지 하자입니다. 자동차의 하자로 인해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어떤 그 손해가 입었을 때에 배상해 주는 것을 이른바 재조물 책임법이라고 하는데 예. 최근에 이제 그 재조물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손해배상의 어떤 금액도 높이고 그리고 그것을 불법 행위인데 소송을 할 때에 소비자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을 좀 쉽게 해주겠다라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다행인 것은 최근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3배 배상 제도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에 예. 그 피해의 액 플러스 곱하기 3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른바 영미법에 있는 트리플 데미지라는 제도를 최근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입된 것이 최근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이 혜택이 있는 케이스가 아직은 적습니다. 그런데 영미법의 기존에 3배 배상 제도를 두고 있었는데 그것도 영미법엔 적다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8배까지 배상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피해가 일단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최대한 보장을 하고 그 어떤 제품의 결함으로 해서 어떤 손해가 입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가 문 닫아야 될 정도의 어떤 경각심을 주는 그런 법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자발적 리콜을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3배 배상 내지 8배 배상과 같은 제도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그 제조업체가 알아서 리콜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 시스템을 한국의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도입하자라는 입법적 그 개선을 위해서 여야 불문하고 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아마 다른 어떤 때보다 이와 같은 자동차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 그 제조물 책임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 내용을 좀 봤는데 보니까 있어도 이게 생명과 신체에 아주 중대한 손해를 끼쳐야 된다라는 식의 그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옆에 세워놓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 많이 놀라고 굉장히 어떤 정신적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어떤 손해는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그 BMW에서 제공하는 것은 그 당시에 중고차 거래가액만큼의 손해배상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3배 배상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자동차의 중고차 가격 곱하기 3배까지 배상한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인데 그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예.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중대한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만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재조금일 책임에 따르는 3배 배상 제도의 어떤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생명 신체의 어떤 하자, 그 어떤 손해뿐만 아니고 재조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그 자체로서의 어떤 그 배상에 대해서도 금액을 높여서 결국 그 소비자도 보호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보호가 되지만 그와 같은 법 제도를 자체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제조물을 만들 때 예. 스스로 어떻게 보면 점검해서 자체의 제조물의 하자를 줄이는 그와 같은 제도적 개선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그 앞에서 뭐 얘기가 안 나왔던 건 아닌데 소프트웨어 얘기를 좀 저는 좀 예. 했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독일 그러니까 본사에서 왔던 엔지니어들도 소프트웨어 문제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도 찜찜한 구석이 계속 남아 있는 거는 아까 우리 잠깐 목포에서 있었던 주말 사이 그 사건 얘기를 계속 했지만은 그건 안전진단 받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예. 그럼 이게 그 EGR 그 부품 문제가 아니고 그럼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의혹이 가시지 않는 것 같은데 2010년도에 폭스바겐 사태 때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 소프트웨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좀 인정을 잘 안 하다가 결국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유럽에서 인정이 되니까 계속 여기서 숨기다가, 뒤에서 뒤늦게 인정한 건데 결국 이 문제도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결함이 됐을 경우 그게 확실한 원인이 됐을 경우 파장이 이 부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최대한
뭐 소위 말해서 버티기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있었어요. 실제 그런 의혹을 갖는 이유 중에는 현재는 이제 EGR의 불량이다. 그럼 부품 불량을 위해서 부품을 교체하겠죠. 그렇죠. 단순 부품 교체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일부만 업데이트하고 이럴 경우에는 국토부 소관이고 국토부하고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만 논의하면 됩니다만 네.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전체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운영 시스템을 바꿨다. 이럴 경우는 배출가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폭스바겐처럼 환경부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심각하게 좀 나아간다고 치면은 배출가스의 양이 틀려지고 로직이 틀려졌다. 재인증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오이공 같은 게 못 팔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만약 그런 문제까지 간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커 입장에서는 단순 부품 결함을 통한 교체 이것이 가장 가벼운 어떤 조치고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원인이 있고 부품의 불량이 있지만 거기에 또 가연성 물질이 있고 없고 여러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화재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하게 이 서너 가지의 위험을 동시에 다 해결하면 막대한 비용과 기관과 데미지가 있으니까 그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부품만 교체하면서 지금은 예. 나가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이 정확하고 문제가 해결된 리콜 조치냐 아니면 이게 당장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의 임시 조치이고 2, 3년 후에 안에 다시 카본때가 끼고 네. 노후된 상황에서는 3, 4년 후에 동일한 화재가 또 여름에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시간을 여유를 둬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물론 이제 바라건대는 가장 정확한 리콜 조치를 취해서 기술적인 결함을 다 없애길 바라지만 리콜 조치 이후에 화재가 발생한 차량들이 나오는 걸 보면 예. 당장 급하고 너무 단기간에 당황해서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결국은 잠시 시간을 벌면서 본질적인 문제는 좀 뒤로 밀어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결함이라는 게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 아닙니까? 직접적인 부분은 지금 이제 그 관련 자료를 BMW 측에 요청을 해도 자기네 영업 노하우라든지 기술적인 노하우라고 해서 제공할 의무가 없거든요. 2016년대 폭스바겐 때도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국토부가 자료 취했는데 그렇죠. 계속 차일피일 미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료 요청의 강제성이 없고요.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현재 리콜 조치 받기 이전 차량에 대해서 뭐 실도로나 예. 실내 도로에서 배출가스 용량을 측정을 하고 리콜 조치 이후 차량의 어떤 실도로에서 배출가스 용량을 해서 그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소프트웨어에 대대적인 손을 봤다. 네. 이게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행정법이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줬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모디파이 되거나 변형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소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그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동일한 그 520D가 있습니다만 유독 한국에서만 예. 이와 같은 그 화재가 계속 발생하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도대체 외국과 한국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그 근본 물음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부터 15년, 16년까지의 부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같이 예. 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만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소프트웨어적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어제 그 BMW 코리아에서 어떤 그 해명을 하면서 최근 이와 같은 그 화재의 원인을 올해 6월에 갔어야 확실하게 원인을 파악을 했다라고 그렇게 소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017년 작년부터 새로 나온 모델에서 이 그 EGR 이 새로운 모듈 자체를 교체를 했다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도 지금 본인들은 그 소프트웨어는 관계 없다라고 하지만 그와 같은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이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상당 부분 시사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국가의 특히 국토교통부의 어떤 미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과연 한국과 외국의 차이가 어떤 부분인지 그 BMW 코리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재인증이나 이런 각종 그러니까요. 행정적인 규제 이런 압박을 부분을 좀 통해서 해야죠. 네. 압박을 통해서 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안타까운 거는 2016년도에 폭스바겐 사태 때 이런 비슷하게 진행이 됐었던 거. 그 당시에도 한국 소비자만 봉이냐, 정부는 뭐하냐. 이 얘기 지금이랑 똑같이 있었거든요. 이게 2년 뒤에 지나서 또 물론 다른 회사입니다만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똑같은 어떤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권도 바뀌고 이런 상황이어서 더 아마 정부에 대해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상황이 똑같이 발생을 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니 아마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제 이 부분을 이런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만한 그런 조치를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 입장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해주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